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또 이재명 지사 그리고 서울시 또 뭐 이재용 소카 대표 등등 이 말씀을 하시다가 논의가 되다가 급물살을 타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24일자로 긴급 재난소득을 5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경남형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선별을. 중위소득 100%라는 게 무슨 뜻? 중위소득 이하죠. 그러니까. 예. 중위소득 100% 이하. 이하. 밑으로 50%만 주겠다. 예. 그중에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면은 기초생보자 빼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48만 가구래요. 거기에다가 50만 원을 이제 현금 지급으로 뿌리는데 그러면 1,65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또 24일자로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겠다. 인당 10만 원. 예. 인당 10만 원 얘기했고요. 1조 1,000억 원 정도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한 110만 정도 된대요. 거긴 상품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30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3,2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강원도, 전주시 등등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가린 다음에 주겠다. 현금 지급, 상품권 지급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개념상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리지 않고 가리는데 비용이 더 들거나 너무 긴급할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이유 없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거를 보통 기본소득이라고 뭐 이론상 논의가 돼 왔잖아요. 만약에 국민 5천만 명한테 10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50조 정도 예산이 든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뭐 필요성이 있다든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네. 첫 번째로는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 재난을 극복을 하려면 이제 크게 보면은 정부나 아니면 리더들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자기네들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를 또는 리더를 믿고 협력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얘기를 하지만 그 일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기한테 경제적인 불편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참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참는 것 예를 들면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켜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전체 우리나라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 개개인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못 가서 우리들이 지금 희생하는 것을 갖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이만한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무슨 이름을 뭘로 부르냐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냥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의도가 처음에 그랬는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평시에 이걸 나중에 대권에다가 써먹을까 싶어서 기본소득을 갖다 지금 본론을 띄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태에다가 갑자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상한 괴물 같은 용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할 말이 있으면 정부에다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기들이 떠들고 다녀요? 안 들려서? 아니 떠들어야 광이 나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념 대립 같은 것이 섞여 들어왔다.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발명하는 자기 이렇게 보이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가는 것 같아서 그거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할 얘기가 있으면 생각하세요. 아니 저 김경수 지사나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씨나 청와대 대통령 전화 직접 됩니다. 그럼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십시다라고 자꾸 건의를 할 일이지 왜 자기네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거 현상 자체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상이 어느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지주지사가 대통령한테 또는 수상한테 건의를 일단 해야죠. 쫓아가지도 않고 멀리서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도 전화번호 몰라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지금 이상하게 그 악용된다라는 그 의심을 처음에는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하게 됐다라는 문제.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저 긴급 구호 수당이라고도 뭐를 하든 간에 이름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일단은 하고 봐야 돼요. 지금은요. 일단 하고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돼요. 다른 것들도. 저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사실 보면 소득의 전달 경로가 복잡하고 발견하기 힘든 행정상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주 투명하게 일시적으로 꽂자 누가 소득이 얼마냐 일단 그런 게 좀 영속성을 가지는 거고요. 그 재난은 일회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을 가지는 거하고 영속성을 가지는 걸 두 개를 섞었어요. 예, 그 잘못됐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기본소득론을 하자는 건지 재난 긴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상황이고 충분히 해야 돼요. 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도. 그리고 자 저는 조금 경기도 같은 경우 아마 추경 아침에 이제 도의원이 통과됐다고 10만 원씩 인당. 근데 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엉뚱한 일은 없어요. 현금이에요. 그런 거는. 왜 상품권을 줍니까? 상품권 현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한돼 있어요. 자, 어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서울에서 안 와요. 서울에는 경기도 안 가요. 즉 모빌리티가 그렇게 높아지는 사회에서 왜 자꾸 자기 지역에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해석해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따져봐야 될까. 우선 아까 우리가 2차 대통령이 2차 이제 경제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로까지 일단 금융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학계에서 오랜 동안 있었던 논쟁, 이 화폐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경기 이 하락을 막고 경기 부양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통화주의자들. 한쪽에서는 이제 케인지안들이 있죠. 그거 소용없을 때가 많다. 이럴 때는 재정 지출로 해야 된다. 조세를 포함해서 지출까지 수입 지출 다 해서 이 재정론자하고 통화론자하고 사이에 거의 100년에 걸친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역시 이렇게 보면 일단 금융 쪽에 방화벽을 치고 긴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구분 없이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것까지는 오케이. 더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실물 분야에 대한 대책인데 정부 지출은 지금 추경 편성에서 늘려나가는 추세고요. 이제 GDP 중에서 제일 큰 몫이 이제 기업 투자하고 민간 가계의 소비인데 기업 투자는 또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재정 지출 중에서 민간 소비를 진작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게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입장인데 케인즈주의.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쓰면 재정 지출을 하면 내수 국내 민간 가계의 소비 수요가 가장 확실하게 늘어날까. 우리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승수 효과라는 거 다 알잖아요. 정부가 50조 원을 예컨대 이렇게 지출을 하면 이게 얼마만큼의 내수 진작 효과가 오느냐는 여러 가지 모델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무조건 소비할 수밖에 없도록 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거를 선불카드 100만 원짜리를 1인당 하나씩 준다. 그죠? 그리고 연말까지만 유효하고 연말까지 안 쓰면 다 남은 돈은 다 꽝이다. 국고로 환수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걸 지급하는 게 이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 지출에서 승수 효과 말하자면 플러스 그렇죠. 알파 효과가 제일 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 아이디어에 시민들이야 그냥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데 학술적으로 보면 이게 유효한 방법 아닌가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예컨대 뭐 6개월이면 6개월, 금년 연말까지 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선불카드에 넣어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럼 뭘 사든 상관없고 해외 지출은 안 되고 이거거든요. 아이디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거 역시 조금 원 스텝 뒤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정 지출의 목적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난 구호성 지출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부양성 지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부양성 지출 얘기할 때가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났어요? 이미 우선 재난 구호부터 하는 것부터 하고 봐야 돼요. 경기 부양은 그 다음 얘기야. 다음 얘기. 예, 내가 보기엔 이미 망가졌어.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재난구호부터 급한 거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재난구호라고 하면 이제 누가 재난을 당했느냐 먼저 기준으로 이제 돈을 쓰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망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소득 50% 기준이라는 거를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행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또 무슨 그 복지 지원을 하는 기준에 대한 데이터도 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약간씩 성기다 하더라도 취약층부터 구호를 해 주는 것이 우선 급하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이라는 면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그 현금을 지불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과거에 있대요. 근데 그게 보면 한 6개월 지나서 한 3분의 2 쓴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많이 안 쓴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근데 그거를 보기에 따라서 물컵이 왜 반 차느냐 안 차느냐고 보듯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유. 야 그거라도 그렇게 쓰니까 그러면 해야지. 저축 안 하고 쓰니까. 그걸 갖다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은 3분의 1은 안 썼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넌 3분의 1 다 쓰는 법은 너는 알아? 알면 말해. 네. 지금 대안이 없는데 맨날 가지고 콩자 파자 읽고서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거를 방식에서 기한이 있는 뭐 카드로 하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 걸려. 현금이 제일 좋은 방법은 전산으로 어카운트에다가 계좌에다가 그냥 숫자를 넣어주면 돼. 그게 선불카드예요. 아니 근데 카드가 있잖아. 통장 파악하려면 다 복잡하니까 예, 선불카드로 5천만 개 만들어서 하나씩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료보험 그렇죠.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 상황이 전개됐을 때 아까 행정으로 파악할 수 EITC 받은 사람 지난번에 있어요. 그 사람 일단 꽂아두고요. 근로장려금이요.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그런 건 다 그대로 하고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재난소득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먼저 주거나 아니면 주기로 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더 주고 더 주고 차곡차곡. 그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요건이 형성된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어렵기 지금 때문에 받고 있는 거니까. 기초수급 대상자. 근로소득 장려 받는 사람, 차상위 소득 다 파악돼 있죠. 지금 행정망에 들어와 있죠. 30%나 이렇게 거기 일단 주고요. 이거 파악하려면 시간 걸려요. 또 요 정도 파악되면 거기 주고요. 계속 가는 거죠. 말 되는 사람에는 얘기하는 게 열도 받고 십도 나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품 왜 지역 화폐로 주냐 이 문제인데 이 선불카드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못 쓰는 거예요. 단말기 없는 데서는.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10% 보통 할인해 주는데 20%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불카드로 10만 원어치를 사면 12만 원어치를 주는 거예요. 혹은 1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8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선불카드 결제가 안 되는 데서 자기가 뭘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살짝 바꿔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라고 가정을 하고 자기들은 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자기 지역의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제일 빠른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 지원이나 또는 이 코로나19로 특별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미시적 지원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의한 게 일단 해야 된다. 뭐라도. 근데 방법론 가지고 어느 게 좋은가 이런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거는 그거 하는 담당 기술자가 훨씬 잘 알아요. 그럼요. 우리는 뭐 할 건 해야 된다. 국회에서 결정만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열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소득을 확실하게 증진시킬 거라고 보는데 저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용직 일자리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예, 당장 애들 지금 간식비 학원비 뭐 다 끊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면 당장 가서 빵 사겠죠. 쌀 사고. 그리고 약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꽁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구성 가전제품을 바꾸기 위해서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금융지원제 추경에 있잖아요. 중소상인 뭐 소상공인 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심사한다고. 시가 세월 다 가요. 네, 맞아요.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에 소상공인 대표나 이렇게 다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한다고 하는데 언제 주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네. 뭘 그걸 심사를 하고 이러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월세 못 내고 또 이제 네. 임금 못 줄 지경이고 장사는 당장 안 되고 매출 당장 없고 까딱까딱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융 분야하고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 쪽 조처를 하신 건 그대로 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할 정부에서 필요가 있죠. 논의해서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이 돈 쓰니까 그래서 국회 열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그래도 국내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제 100명 미만으로 내려왔고 신규 환자가 그리고 하루에 한 400명 수준으로 완치자가 나오고 있고 이 템포로 가면 앞으로 한 4월 초순쯤 되면은 어느 정도 국내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 유입만 우리가 철저히 또 파악하면서 해 나가면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지금 사람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집에 앉아가지고. 예, 국내 동네 식당 외식이라든가 국내 여행이라든가 낡은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다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라도 해야 된다면 이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